미국 증시가 여기저기서 하락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죠. 무려 마이너스 32.9%, 73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43만 4천 명, 2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4 IT 기업들의 반독점 화상 청문회 출석 요구도 있었죠. 이렇게 여러가지 경제지표 시그널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주주님들에게 왜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20% 가까이 되고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종목들을 다 매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위주로만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생각이고요. 너무 관리하는 종목이 많아서 일부 종목은 매도했습니다. 우선 고배당 관련 ETF 2개는 상승장에서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락을 대비해서 이쪽에 초록색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형광색 표시한 게 신규 매수한 종목입니다. TLT는 미국 장기국채죠. SQQQ는 인버스 3배 ETF입니다. 아직은 아주 조금만 사봤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콜라는 저번에 니콜라 편을 하면서 한 주 샀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니콜라는 제 기준에서 매수 타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영상 제작할 때 다루는 종목들을 이렇게 한 주씩 매수해 보는데요. 이 니콜라 주식 수익률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역시 투자 원칙이 어긋나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이죠. 주주님들도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하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를 위해 대응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직접 본인 성향에 맞는 리스크 해지 전략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전체 주식 자산에서 TLT 같은 채권 비중을 20% 정도로 늘리고 경기 방어주나 고배당 종목을 10% 정도로 유지하고 경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그널이 보이면 인버스 ETF 같은 상품도 5에서 10% 정도로 숏 전략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하락장을 대비해서 채권 비율을 높여라. 주식과 채권 비율을 6대4로 해라. 현금 보유 비율은 몇 %를 해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자녀 수도 다르고 월 소득도 다 다르고 현재 보유 자산도 다르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등 안전 자산 비중을 어떻게 할지, 현금 비중은 또 어떻게 할지는 각자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하락장에 대응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채권입니다. 채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미주부가 철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자는 5%를 받기로 하고요. 그럼 미주부는 철수한테 1,000만 원 채권이 있는 거고 철수는 미주부한테 1,000만 원 채무가 있는 거죠. 채권과 채무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있는 ETF들은 미국 국채인데요. 국채가 뭔가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한마디로 정부에서 돈을 빌리고 사용증을 써주는 거죠. 돈은 어디서 빌리죠? 연방준비은행한테 그 돈을 빌리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하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 대응하는 2번째 방법이 경기 방어주인데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영향을 적게 받는 업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XLP ETF 같은 경우는 P&G, 월마트, 펩시, 코카콜라, 코스트코 같은 필수 소비재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고배당 종목들입니다. 하락장일 때는 고배당주를 갈아타서 높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멘탈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이런 고배당 종목들은 하락장보다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시장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이죠. 마찬가지로 종류가 참 많은데 제가 정리해서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인버스 1배, 2배, 3배짜리가 있고요. PSQ, QID, SQQQ는 나스닥 지수와 반대로 가는 인버스 ETF고요. SH, SDS, SPXU는 S&P 500 지수와 반대로 가는 인버스 ETF입니다. 인버스 상품들은 시장을 정확히 읽을 수 없다면 건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도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 채권과 더불어 안전자산으로 거론되는 애들이 금이죠. 금 관련 ETF들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채권, 경기방어주, 고배당, 인버스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4가지 섹션에 대해서 대표주자를 하나씩 뽑아서 먼저 차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채권 대표주자는 TLT, 경기방어주 대표주자는 XLP, 고배당 대표주자는 QILD, 그리고 인버스 대표주자는 SQQQ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도 같이 한번 볼게요. 주주님들한테도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직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후 파이낸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TLT를 입력합니다. 차트를 클릭합니다. 컴페리스 버튼을 클릭, S&P 500 지수 그래프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파란색이 TLT고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올해 2월 코로나로 S&P 500 지수가 폭락했을 때 TLT의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장기 국채인 TLT는 주가 방어를 잘 해줬죠. 그러면 골드 ETF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 GLD를 입력합니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한번 볼까요? 하락장에서는 TLT보다 못하지만 상승장에서는 TLT보다 더 위로 상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스닥 인버스 3배 ETF인 SQQQ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수가 하락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인버스 상품을 매수했다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지만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니 바로 무섭게 또 하락하죠.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 그래프만 봐도 아시겠죠? 절대로 인버스 상품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저라면 굳이 인버스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면 어느 정도 하락장이 예상될 때 전체 자산의 10% 미만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고배당 ETF인 QYLD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S&P 500 지수가 하락할 때 비슷하게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죠. 고배당 종목은 박스권으로 횡보할 때가 유리하고 상승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방어주 대표주자인 XLP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비슷하게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도 중단이 됐었고 물류 시스템도 잠시 마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가 다른 때보다 더 힘을 못 쓴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 빨간색 S&P 500과 파란색 TLT 그래프가 교차하기 전에 갈아탔다면 아주 끝내줬겠죠. 이 시기에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몇 %씩 빠졌냐면 2020년 2월 24일에 나스닥 지수가 3.71%가 빠졌습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하락장 시작이었죠. 현재 증시가 상승장의 끝부분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나 시그널이 하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포트폴리오 정비를 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보세요. 제 채널에서는 ETF에 대해서는 아직 다룬 적이 없었는데요. 혹시 ETF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실까봐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일종의 펀드죠. 펀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펀드 매니저가 돈을 위탁받아서 주식들을 사고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건데요. ETF와 펀드 그리고 주식의 차이점은 표로 한번 보시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ETF 선택 시 유의사항.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잘 모르면 우량주 위주로 사라고 하잖아요. ETF야말로 우량한 종목 위주로 사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우량한 거냐면 적어도 1빌리언, 10억 불이니까 한화로 1조 원 이상이죠. 최소 이 정도 자산 규모가 되는 ETF를 매수해 주시고요. ETF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가 어디냐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규모가 큰 자산 운용사가 좋습니다. 미국의 3대 자산 운용사가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실제로 ETF 검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일 거래량은 최소 10만 이상, 거래량이 작은 ETF는 나중에 매도할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TF 거래 기간도 보셔야 하는데요. 최소 5년 이상 운영하는 ETF를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만큼 검증된 ETF를 선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구성 내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럼 직접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소창에 etf.com이라고 타이핑하시고요. etf.com 들어오셨으면 검색창에 XLP를 검색해보겠습니다. XLP ETF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ETF라고 조금 전에 차트 비교 분석할 때 나왔었죠? 오른쪽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슈어가 스테이트 스트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3대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운영 기간이 98년 12월부터 시작한 거니까 20년이 넘었죠. 익스펜스 레이시오는 운영 수수료입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자산 규모는 13.7빌리언이니까 137억 달러 한화로 15조가 넘습니다. 1일 거래량도 거의 6억 달러 정도 되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ETF 선택 시 유의사항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같죠. 이쪽에 보시면 배당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2.58%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33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소 상위 10개 종목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래로 쭉 스크롤해서 내리면 이렇게 주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맨 밑에 보유 종목 탑 10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보유 비중이 큰 종목이 프록터 앤 갬블, P&G죠. 그 다음이 펩시, 월마트,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회사들이죠. 대표적인 생활 필수품들을 파는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앞으로 주주님들이 ETF를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최소 5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 첫 번째인 채권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ETF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TF.com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고 어떤 채권 ETF가 하락장에서 방어가 잘 되는지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GOV
SPDT는 미국 국채 전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나머지 상품들은 우측의 ETF 네임을 보시면 단기 국채 상품인지 중장기 국채 상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운영 자산 규모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고요. ETF 네임만 봐도 운영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iShare가 붙어 있으면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SPDR은 스테이트 스트레이트, 그리고 뱅가드는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YTD는 연초 대비 상승 폭을 의미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과 운용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정리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배당금도 참고하시라고 추가해놨습니다. 그러면 채권 ETF들 중에서 SHY, TLT, SHV, IEF 이 4개만 가져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에 추가하는 방법은 영상 앞부분에 설명드렸었죠. 혹시 빠르게 스킵하시느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뒤에서 보고 와주세요. 회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SPY ETF입니다. SPY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SPY 그래프가 S&P 500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볼까요? S&P 500 하락이 심할 때 어떤 게 가장 방어가 잘 됐나요? 빨간색이 TLT입니다. 참고로 파란색이 SHY, 보라색이 SHV, 초록색이 IEF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하락장에서도 보면 TLT가 가장 방어를 잘해줬습니다. 여기 파란색이랑 보라색은 속세를 떠난 애들 같죠?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주주님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경기 방어 ETF입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TF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직접 한번 보세요. XLP 방금 보여드렸었죠? 넘어가겠습니다. VDC는 XLP와 비슷한 ETF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 운용사만 다릅니다. VDC는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노블, NOBL이란 ETF도 경기 방어주로 넣어봤는데요. 노블은 배당금을 오랫동안 올려준 기업들을 모아놓은 배당 귀족주 ETF입니다. 그리고 FSTA, IYK는 대형주 필수 소비자를 모아놓은 ETF고요. XLU, VPU는 유틸리티 섹터 ETF입니다. 이 유틸리티 섹터도 전통적인 방어주죠. 유틸리티는 수도와 전기, 가스 등을 공급하는 섹터를 말합니다. 당연히 크게 경기를 타지 않겠죠. 우측 표로 정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또 누가 차트상 가장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회색 그래프가 S&P 500 지수입니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XLP ETF가 방어가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하락장에서 노블은 하락폭이 컸네요. 비교적 XLP가 경기 방어주들 중에서는 방어력이 좋아 보이네요. 하락장에 대응하는 방법 세 번째로 고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FF, PGX, PFE 이 삼총사는 우선주들만 모아놓은 우선주 ETF입니다. QYLD는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다가 매도했었던 ETF죠. QYLD는 커버드 콜 옵션 ETF입니다. 배당률이 거의 12% 가까이 되네요. 배당률은 가장 좋죠. 그 다음이 SPHD와 SDIV 고배당 ETF들입니다. 오른쪽 표에 운용사, 거래량, 수수료율, 배당률 등을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거 고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겠죠.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색 그래프가 S&P 500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배당 ETF들은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경기가 장기 침체된 상황에서 주가가 장기간 횡보할 때 선택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인버스 ETF입니다. 인버스 상품들도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주주님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딱 6개만 추려왔습니다. 잘했죠? 먼저 위에 PSQ, QID, SQQQ는 나스닥 지수와 반대로 가는 인덱스 ETF고요. 순서대로 1배, 2배, 3배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SH, SDS, SPXU는 S&P 500 지수와 반대로 가는 인덱스 ETF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1배, 2배, 3배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ETF 이름만 봐도 1배, 2배, 3배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1배가 쇼트입니다. 그리고 2배가 울트라 또는 울트라 쇼트이고요. 3배는 울트라 프로 숏입니다. 이 ETF 이름을 잘 봐주시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용 수수료와 배당률도 참고해 주시고요. 차트로 볼까요? 마찬가지로 회색이 S&P 500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배 인버스인 PSQ보다는 2배 인버스인 QID가 지수와 반대로 많이 올라갔네요. 이번 코로나 하락장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시 상승폭은 3배수인 SQQQ가 가장 큰 것 같죠. QID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인버스 ETF는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숏으로 치고 나와야 하는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하락 시점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물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지는 거죠.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쉽게 하락 시점이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락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락장에서는 인버스를 꼭 하고 싶으시면 전체 자산에서 10% 미만으로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끔 보면 이런 베팅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식은 베팅이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가 상승 막바지인 게 느껴진다면 하락 시그널들을 주는 경기 지표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경기 하락 시그널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주주님들 하락장에 와도 잘 방어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버스 상품들은 투자 시 주의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꼭 하고 싶다면 전체 자산의 10% 미만에서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주주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